안녕하세요. 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신부전 파트로 일하고 있는 조교수 배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손에 뭘 좀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탁구입니다. 저는 그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본과 1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본과 1학년 시험 보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탁구 레슨 시작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중요한 게 또 탁구 동아리에서 또 와이프도 만나고 탁구 생활한 지를 한 이제 15년 정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동해보시니까 탁구가 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 체중 조절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관절에 무리가 크게 가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굉장한 뭐 유산소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근력이 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원래 좀 마른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육량이 적었고, 그리고 지방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지방만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대개는 체중을 빼면은 근육량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빼야 건강하게 살을 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 탁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네. 열심히 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이제 비결이고, 그런 노하우라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부전 환자에게도 탁구를 추천하십니까?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실제 환자들한테 표현하기로는 제 그 이의 심장이 사실은 근육이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이 분포된 기관이 이제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체를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걷기 운동이라든가 가볍게 달리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기만 하거나 뭐 걷기만 하면 되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 탁구 같은 경우에는 공을 주스러 가는 것도 걷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그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하체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윙이나 이런 것도 공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면서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또 스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근력 운동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이 됩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도 이 운동을 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 뭐 신부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운동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내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너무 이제 숨이 차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못 느꼈던 증상이 느낀다든지, 가슴이 좀 답답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운동량을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운동하는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예후가 개선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탁구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이 예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탁구는 기술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얼마 정도 배우면은 좀 즐기면서 탁구를 치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그 탁구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막 격렬하게 하고 막 정말 기술이 필요한 운동이는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어렵게 하고 모든 뭐 어려운 기술을 쓰는 게 탁구의 목적은 아니고, 일단 탁구는 어떻게든 간에 넘기면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넘겨서 상대방 테이블에 공이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그냥 넘기는 걸 목적으로 그냥 또닥또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대개는 뭐 그렇게 한 1, 2주만 레슨 받으면 대개는 넘기는 거는 쉽게 다 넘길 수는 있고, 자세만 한두 달 정도만 배운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막 무리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 외에 신부전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뭐 당연히 이제 걷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좀 이제 조깅 같은 것도 하면 좋겠지요. 또 이제 신부전 환자들은 또 관절이나 또 근육량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수중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고, 사실은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너무 오버페이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게 좀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저희 응급실에도 오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막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이 차서 오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이제 못 느꼈던 숨찬 증상이 갑자기 악화가 된다던가, 그리고 열이 좀 난다거나,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에 비해서 좀 찌뿌둥한다 이럴 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고요. 쉬어도 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이제 의료진한테 찾아가서 증상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검사라든가를 통해서 기존에도 악화가 된 소견이 있는지 아니면 큰 이상이 없는지를 감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탁구 실제로 어떻게 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실제 이제 탁구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움 주실 선생님도 모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체육 지도사 18년 경력차의 전재표 탁구 코치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실력 발휘 가능하십니까, 교수님? 가능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면. 5분 했는데, 봐봐요, 지금 160까지 올랐어, 160. 오. 맥박수가 왜 중요한 거죠?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운동량도 평가하는 지표도 되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했을 때 맥박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조금 운동을 적당히 하더라도 맥박수가 잘 올라가지가 않는데, 이러한 운동량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저희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나이대별로 맥박이 그 맥스 구간이 있는데, 그 맥스로 우리 운동을 했을 때 맥스 정도의 한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까지만 운동을 하라고 좀 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타겟 하트레이트라고 해서 그 맥박수가 한 150 정도까지 오르면 우리가 이제 되게 운동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는데, 그러면 그보다는 한 낮에 한 130, 140 정도? 그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은 적당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운동할 때 이렇게 맥박수가 조금 이제 얼마나 내가 운동을 많이 했냐, 적당히 했냐, 뭐 안 했냐, 이런 걸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심부전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략의 어느 선을 좀 유지해라 이런 가이드가 혹시 있나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4단계 정도에서 3, 4단계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잘 운동량이 좀 괜찮다 하고, 아까 잠깐 5단계까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좀 힘드니까 그때 빨리 쉬어라. 그럼 환자분들은 한 3, 4단계를 유지하시면 괜찮으신 건가요?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죠. 그 환자분들 중에도 탁구 치신다는 분들 계시나요? 네네. 몇 분 계셔서, 제가 굉장히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탁구가 계속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미스를 하면 공을 주워가야 되거든요. 그때 좀 쉬일 수도 있고, 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막 무리하지 않고 치는 게 탁구의 장점이자 이제 묘미이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랠리를 이제 배상호 교수님과 한 거는 이제 기본 핀풀 인 러버라는 걸로 랠리를 했습니다. 신부전 환자들께서는 이 아무래도 랠리 속도가 조금 너무 빠르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용구도 있습니다. 핀풀 아웃 러버라고 부르고, 이 러버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랠리 속도가 한 2분의 1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랠리를 할 때 조금 너무 심장이 버거우시거나 호흡이 가쁘신 분들은 이렇게 핀풀 아웃 러버를 많이 사용하시고, 실제로 지금 생활체육에서 조금 움직임이 좀 더디신 그런 여성분들 위주로 이런 핀풀 아웃 러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아웃 러버로 치게 되면 속도가 확실히 절감합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공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집에서 못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제 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집에서 이런 걸 해오시라고 숙제도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공하고 라켓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자리에서 공을 튀겨서 뒤로도 튀기고 하는데 이제 저는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집에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단계 이 동작을 먼저 집에서 해보셔서 내가 탁구가 처음이라고 하면 공과 라켓이랑 친숙해져야 되니까 이걸로만으로도 굉장히 제 생각엔 이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작을 좀 추천해 드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집에 벽면 같은 데 있을 거예요. 벽이 이제 탁구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하면 굉장히 이제 카메라도 보면서 할 수 있고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뭐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거를 이제 온 사방팔방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요? 별로 안 해봤어요, 이거는. 왜냐면 저는 이런 과정을 뛰어넘고 그냥 바로 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할 수 없어요. 제자리에서 하려면 굉장한 구력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면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둘이 있을 텐데 네네. 라켓이랑 공도 다 있는데 탁구 대회는 제약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둘이 서로 마주보고 이제 빈 공간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백핸드로 네. 자, 이렇게 치면 톡, 이렇게 치면 오. 톡 이러면서 자, 오. 자, 오. 자. 오. 근데 교수님이 잘하셔서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오. 이제 가전제품 조심하셔야죠. 네, 집에서 하실 때.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소아천식이 있어서 탁구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탁구 선수와 탁구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천식이 없죠. 없죠. 네, 이제 많이 호전이 됐다기보다는 완치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게 탁구가 유산소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분증 환자분들께서도 시작을 하신다면 강도가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다 보면 탁구가 이렇게 심장 뭐 발달에도 좋고 치료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사실 신부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활동을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도 좀 힘든 분들도 있고요. 또 거동을 하더라도 기존에 비해서는 그 활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동네라든지 아니면은 집 근처에는 탁구장 어디든 찾아보면은 다 찾아갈 수 있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래에 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고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조금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